5. 크롤 포커스 관련. 뇌 혈액이 잘 돌면 모든 일이 호쾌, 상쾌, 통쾌. 아이웰 크롤 포커스 마라톤 성경 보기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 이상 급속 안구 운동형 속독을 한다는 것은 일반 마라톤과 같은 것인데 오히려 눈이 개운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체험을 할 수 있으니 두뇌에 혈액이 왕성하게 공급되어 즉시 피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안구 운동이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처럼 극단적인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파악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역시 발명이나 노하우보다 위대한 것은 발견입니다. 아이웰은 뭔가 시도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급속 안구 운동 마라톤 역시 아주 좋은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롤 포커스 1초 50에서 100 자형의 진보. 모처럼 1초당 50자형 크롤 포커스 성경을 보았습니다. 집에는 1초 100 자형이 없어서 50자형을 봅니다. 오랜만에 보니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반복하면 쉽게 머리에 잘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주를 전부 보고 난 후 눈을 좀 감았더니 예의 줄무늬가 뇌리에 남는 것입니다. 퍼뜩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잘하면 흘러가는 문자가 뇌리에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줄무늬 안에 검은 글씨들이 엉켜 흘러가는데 도무지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크롤 포커스되었던 글씨들이 흰색에 보색인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이기까지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필리핀에 사는 어느 주부께서는 원래 연극 대본 같은 것을 뇌리에 담고 다니다가 컨닝하듯이 본다고 했는데 이 분이 크롤 포커스 성경을 보시고는 중독성이 있다고 하면서 흘러가는 글씨들이 뇌리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당연시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메일을 보내서 좀 더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5줄이 좀 선명하게 보이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그야말로 휘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힘을 주면 다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중하니까 다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선명하다는 것은 트랙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고 글씨체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직 꿈에 크롤 포커스 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만일 꿈에 보인다면 아주 선명하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의식의 해상도는 상상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꿈은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100번, 1000번 반복하여 본 것은 강력한 해상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생시이건 꿈이건 학습한 내용을 반추할 수 있다는 것은 자동학습의 경지에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흐릿한 수준의 자동학습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수련에 의하면 보다 확실한 자동학습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는데 유독 잘하는 이유는 이런 무의식 작용이 보다 원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두뇌 조건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웰을 많이 할수록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궁리를 하면서 TV 크롤 포커스 성경을 1시간 이상 보고 있는데 매우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두뇌가 좀 더 각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 3포커스로 볼 수 있게 이대 TV를 배치한다면 좀 더 빠르게 각성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매우 중요한 말이므로 장치를 갖추고 몰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라보기만 해도 저절로 되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론적으로 아무리 거창해도 실제 생체 변화를 초래하는데 힘이 많이 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누구나 두뇌 개발과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웰이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고마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보는 기술을 고도화하는 크롤 포커스 응용. 1초 쉰자 크롤 포커스 성경을 보다 한눈으로만 보니 왼눈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른눈은 비교적 선명하고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속도를 못 쫓아가는 것과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인데 속도를 못 쫓아가는 이유는 왼눈이 오른눈에게 맡겨놓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일 수 있고 왼눈 관련 두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이유는 안경을 맞춘 지 5년이 넘어서 잘 맞지 않는 것일 수 있고 다른 생체적 요인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원시가 진전된 것인데 밖에 나가 산을 바라보면 매우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속독을 연구한다면서 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이 나이에 아직은 안경 낀 채 신문을 볼 수 있으니 그런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이런 혹사로 인한 결과일 수 있지만 계속 수련을 하는 것으로 커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태에서 더욱 퍼펙트하게 회복하여 60세 이상까지도 불편 없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쨌든 미진한 왼눈에 대하여 관리를 하여 오른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눈에 좋은 영양제를 먹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이런 약물보다는 오직 생체적으로 좋지 않은 것도 중요합니다. 양눈의 부조화는 동체 시력 측면이나 속독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양눈의 부조화가 일시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이웰 크롤 포커스를 통하여 한눈씩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눈만 뜨고 수련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양눈 따로 보기가 더 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빨리 보고 더 다양하게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속독의 극한을 달리다 보면 두뇌는 양눈으로 하여금 따로 보기 모드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기능을 평상시에도 발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수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5줄로 이루어진 크롤 포커스 성경을 1줄, 2줄, 3줄, 4줄, 5줄씩으로 순차적으로 바르게 시선을 옮기면서 보았습니다. 일반인 쇠된 책을 빨리 보려면 줄바꿈이 중요한데 이런 줄바꿈을 잘하기 위한 수련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속안구 운동이 동반된 줄바꿈 수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좀 징한 것을 보면 안 쓰던 두뇌를 사용하여 피곤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세포 요소를 다양하게 활용하면 그만큼 요소의 두뇌 세포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매에 걸립니다. 두뇌가 아예 스스로 푹 쉬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온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자연 법칙상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고통이 너무 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두뇌 사용 영역이 한정되기 시작하는데 아니다라고 두뇌에게 인식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50, 60에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면 두뇌는 이런 주인의 의도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몸이 병들어 가니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함에도 두뇌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심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잘만 하면 두뇌도 건강해지고 건강해진 두뇌는 몸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두뇌 쪽에서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 그 여파가 온몸의 혈액순환으로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동안 응용 사례를 10가지도 넘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 100가지 이상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수련자 각자가 자신에 맞는 방법을 알아내고 실험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웰은 1개월만 하면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도 있는데 이는 사업 아이템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공부와 두뇌 개발과 자기 혁신을 일거해 집에는 1초 100 자형이 없어서 일단 1초 50 자형으로 주로 봅니다. 나이가 50줄에 들어서니 안경 맞춘 지도 오래되어서도 그렇고 눈이 좀 침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롤 포커스 TV 성경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15분 정도 보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1시간 넘게 선명하게 보이므로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있다고 느껴지고 어쨌든 두뇌 각성이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내용도 중요하지만 두뇌 각성 효과도 중요합니다. 중간에 이 3포커스로 보면 보다 빠르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3포커스란 원래 스틸 포커스와 같이 정지 이미지로 하는 것인데 크롤 포커스 즉 옆으로 이동하는 문자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정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크롤 포커스 되는 영상을 임의적으로 옆으로 나란히 2개가 흘러가게 하고 양쪽 눈 각각으로 따로 보는 수련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놀라운 보는 기술에 해당됩니다. 양눈이 따로 보는 기술을 극대화하면 야구 선수들의 경우 공을 오랜 시간 볼 수 있습니다. 단 0.1초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지만 이 시간이나 시폭을 2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면 타율을 2배로 올리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치로 선수의 경우 이런 노하우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 무사들이 수십 명의 적을 앞에 놓고 한 명에게 시선을 맞추다가는 다른 29명의 움직임을 쉽게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포토포커스적 시전 처리로 전체를 인식 영역으로 모을 수 있는 보는 기술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선 처리는 다른 시세포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포 각성 효과 내지는 생성 효과를 유발합니다. 그 다음 정상적인 시선 처리를 해도 그와 같이 깨어난 시세포들이 함께 역할을 하므로 보다 선명하게 보이고 입체적으로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이웰 가속학습법으로 보는 기술을 연구하다 보니 이런저런 놀라운 개념들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세포는 새로운 두뇌세포로 연결이 될 것이고 이는 두뇌세포를 보다 넓게 활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어떤 석학들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이런 개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무시하고 될 때까지 탐구하는 발명가적 기질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다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도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게 되면 그 각인 효과가 10배 이상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입이 되는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워밍업을 하고 그 경지에 도달하면 원하는 지식 정보를 두뇌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1시간 이상을 해도 두뇌가 더욱 말짱해지니 이것도 신기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원래 공부란 것이 30분 정도 하면 지루해지고 잡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더욱 몰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에 취한 것 같은 효과입니다.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니니 범죄도 아니고 역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니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천재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험 공부도 좋지만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몰입 상태에서는 오직 한 가지에만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최적화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경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초 100 자형 크롤 포커스 성경을 볼 때는 더욱 강렬하게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 몸이 소화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살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 배도 많이 고픈 것으로 보아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얻고자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초 100 마흔자까지 할 수 있게 제작하여 어느 목사님에게 제공했지만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1초 200자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젊다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두뇌 생체 조건이 우수해진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입니다. 특히 10대 때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시간이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잠재력을 100배 이상 확대해 놓으면 자신이 원래 그렇게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생각할지 모를 정도로 강력한 인간이 되어 갈 것입니다. 가속학습법이라는 용어는 아무나 붙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언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5만 단어 1시간 1독, 성경 3에서 5분 1독으로 연결됩니다. 킨들 전자북은 20만 권의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장비로서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만일 1초 1페이지 속도로 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젊어서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만 되어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고 그 10%만 도달해도 리더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인들을 압도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라면 1초 1페이지 속도 능력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제1부자인 한국계 손정희 씨도 아이디어를 히다치에 팔아 10억 원 목돈을 만들고 미국에 건너가 야후 주식을 샀는데 이것이 대박이 나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특별히 잘나서 그렇게 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젊다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시간 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간을 가속학습으로 채우면 어느덧 남이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존재가 되는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직도 평범한 직책이 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할 일이 없어 이상하게 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가속학습법 사이에 아이디어 창출 능력을 개입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루 1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메모하기 위하여 아이웰 가속학습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인들 눈을 10배 빠르게 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왜 그렇게 연락해 하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에 가고 적당한 일자리를 얻고 그곳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면 하나의 아이디어 밑에 작은 아이템만으로도 한 사람이 30년간 이룬 업적을 상회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남을 외형적으로 이기려고 기를 쓰기보다는 남보다 빨리 아이디어를 내는 두뇌로 만드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만 분지 1초로 30억 초를 이길 수 있습니다. 천경의 10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5년, 10년 이런 단위로 진행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허황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